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SAT 힌트를 좀 기자님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네. SAT를 들으셨나요? 네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번 더 문제 간략히 내드리고 기자님의 힌트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이것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이것을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슈 초대석에 출연하셨던 분은 이것부 차관님이셨어요. 문승현 차관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일, 2번 독일, 3번 기념일, 4번 생과일. 힌트 좀 주세요. 네. 보기에 다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헌법에 뭐 갈아먹는 걸 넣진 않으니까요. 네. 네네.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보기에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네. 그래도 힌트를 주셨거든요. 뭔가 좀 뭐 하나로 합친다라는 의미라고 할까요? 네. 하나로 합친다. 1번 통일, 2번 독일, 3번 기념일, 4번 생과일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선물 소개를 못해가지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신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점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학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이 선물들 당첨된 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기자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 굉장히 우렁차시네요. 네네. 우렁차죠? 네, 마이크 좀 떨어져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고기 먹고 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침에 고기 드셨어요? 마이크에 너무 아니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네.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고기 드시고 요즘에 너무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뉴스도 많아가지고 네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정펠레 촉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보죠. 1번 여야 공천 취소 빈자리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된 박용진 의원 불리한 룰 논란을 딛고 강북을 후보 될까요? 네, X 드리겠습니다. 1-1 국민의힘 공천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 무소속 출마한다는데요. 당선 가능성은요? 30% 보겠습니다. 1-2 장해찬 후보 오늘 기자회견 연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할까요?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면 가능성은 10% 보겠습니다. 자, 2번 즉각 귀국하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4월 공관장 회의 때 조사 조율하고 있다는 이종섭 호주 대사 총선 전에 공수처 소환 있을까요? X 드리겠습니다. 2-1 회칼 발언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거취 결단 압박에 사퇴 가능성 있을까요? 네, 5 드리겠습니다. 3. 노무현 비하 논란 불거진 양문석 후보에 이재명, 김부겸 충돌했습니다. 양 후보는 사퇴할까요? X 드리겠습니다. 3-1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부적격 제도 홍보에 민주연합 내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표심 의식한 것일지 득일까요? 실일까요? OX로 표현해 주세요. 네, 실 하겠습니다. X입니다. X. 4. 오늘 국민의 미래 비례순번 발표합니다.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될까요? 네, 5 드리겠습니다. 5. 오늘 밤 조국 혁신당 비례후보 순번 발표합니다. 조국 몇 번일까요? 네, 2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펠레 촉 OX는 우리 정펠레님의 추측일 뿐. 네, 추측일 뉴스가 뿐입니다. 아닙니다. 네. 팩트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결과는 전혀 들어주시기 달라질 수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총선 전국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OX 이 문제에도 얼마나 이 급박한 뉴스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저 이렇게 다시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1-1, 네, 너무 2-1, 많아요. 3-1. 좀 오늘 급하게 좀 뛰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OX부터 가보죠.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다시 경선 치르게 됐어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강북을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네요. 네, 엑스트라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경선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거든요. 이 박용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강한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강북에서는 뭐 그래도 영향력과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강북 당원들의 투표 결과는 이 박용진 의원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국 당원 투표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에게는 그 의원 평가 하위 10%로 인한 30%의 감사안이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조수진 후보는 신인이기 때문에 뭐 인지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크게 앞섭니다만 역으로 이 신인 플러스 또 여성 플러스에서 25%의 가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에게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게 됐어요. 네, 양자 경선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좀 주장도 나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 1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탈락됐고 그러면 네. 2위가 박용진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왜 공천 승계가 안 되는가? 이거 차점자에게 공천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은 이 경우는 차점자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 선거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위가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자체에 부정이 있었다면 은메달이 금메달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올림픽은 이미 끝나고 이제 선수가 그 이후에 뭐 어떤 뭔가 사고를 쳐서 그 금메달의 명예를 좀 반납하는 형식이라면 그 경우에는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부정이 적발됐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은 1위 공천 취소하고 2위 공천됐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함께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부정은 아니어서 그렇다 네, 이런 의견. 또 만약에 그런 룰이 그 경선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차점자들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면 이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인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제 박용진 의원 공천이 아니라 남은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게 맞지 않냐 좀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경선 룰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봉주 후보가 이 사실은 그 민주당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야 됐을 후보였던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 룰은 늘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취소 사례가 나왔어요. 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역시 공천 취소된 도태우 후보는요. 대구 중구 남구에서 무소속 출마 결정했거든요. 네, 그랬죠. 아까 당선 가능성 30%를 보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30%는 이 국민의힘이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라는 지역에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좀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도태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비교적 낮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소속 출마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본인이 국민의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 가장 크겠지만 사실 이 도태우 후보는 유영아 후보와 함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는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박심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좀 그런 리트머스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도 그 막말이 논란이 돼서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오늘 뭐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데 뭐 무소속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뭐 살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장해찬 후보의 경우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또 이제 발언 관련 논란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세가 세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보수 후보가 표가 분산되면 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 이 장해찬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게다가 장해찬 후보가 스스로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정치인으로는 뭐 아직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소속 출마가 이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장해찬 후보 자리에 새로운 후보 공천됐죠? 국민의힘에서. 네, 이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요. 이 지역은 뭐 아예 차점자가 경선도 참여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원래 이 정연욱 전 논설위원은 부산 진을에 출마를 했었는데 경선에서 졌었거든요. 그래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수영 지역에서는 이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 요구가 있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질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당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또 터졌는데요. 이종섭 대사 논란입니다. 총선 전에 공수처 소환 있을지 제가 여쭤봤는데 X라고 네. 답을 하셨네요. 네,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고 또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이 귀국시켜서 조사를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했고요. 이 재외공관장이 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임 가능성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검증을 했을 때 이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좀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즉시 귀국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용산과 메시지가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때요? 뭔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두 사안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요구를 좀 외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그동안 야당의 공세에는 아무 입장을 취하지 않다가 어제 여당,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네, 입장 네. 발표 이후 바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과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좀 갈등이 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제 사자감으로써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초기 상황과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두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이종섭 호주 대사 이제 논란 건이고 또 하나가 황상무 수석 발언 논란인 거잖아요. 이제 네네. 쭉 함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한 위원장이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진해서 결단을 하라. 약간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죠? 역시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뭐 과거 정권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뭐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이른바 이제 언론을 협박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협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이 문제도 지금 당장은 대통령실에서 뭐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거취 결단 압박의 사퇴 가능성은 아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상무 수석.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이게 당정 간의 갈등 양상으로 보여진다면 이종섭 장관의 귀국보다는 이 황상무 수석의 사퇴가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좀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양문석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네. 지금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양 후보는 어떻게 사퇴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봉하마을 갔잖아요. 네, 오늘 봉하마을을 가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제 참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그때 노무현 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한미 FTA 관련된 네.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칼럼이었는데 사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양문석 후보 외에도 현재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공동위원장 입장이 조금 달라 보이던데요.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갈등
갈등의 상징격으로 양문석 후보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양문석 후보도 굉장히 격한 발언과 단어들로 이제 친문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을 해왔었거든요. 네, 네. 게다가 양문석 후보가 또 친문 좌장격으로 불리는 이제 전해철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양문석 후보가 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당내 갈등의 좀 중심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내부가 조금 시끄러워 보입니다.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 부적격 재통보 관련해서인데요. 네. 이거 좀 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X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뭐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좀 반대 정서가 높고요. 이를 의식해서 공천을 취소해 본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봐서 X를 들긴 했습니다. 뭐 반대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민의 미래로 가보죠. 오늘 순번 발표 있습니다. 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 수락할 거라고 보셨죠? 네, 아무래도 이뇨한 위원장 말고는 이 국민의 미래에 좀 얼굴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가장 인지도가 높죠. 네. 그렇죠. 조국 혁신당도 그 후보 순번 발표 오늘 저녁 9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조국 네. 대표 몇 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까 2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비례 순번을 결단을 한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높은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짧게?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선전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연합정당 의석수의 좀 감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더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AT 발표 정답 발표하고 이제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105번님 지금까지 이렇게 애매한 힌트는 없었다. 그랬습니까? 예, 기자님 오늘 정답 뭐죠? 네. 사실 힌트보다는 그 보기보다 쉬운 힌트를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맞아요. 네, 정답은 1번 통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통일 뭐 힌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있고요. 우리의 소원은 생과일은 아닙니다. 요즘에 과일값이 비싸서 맞네요. 생과일인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제 소원이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